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설 당일이죠. 일단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사실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조정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조정이 왜 급등전 조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여러분들이 버텨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럼 왜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많은 개인들에게 투매를 유도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양자 컴퓨터가 사실 지금 악재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엄청난 호재성 뉴스를 찾는다 하더라도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뭐 불안한 점이 있으면 왜 불안한지, 좋은 점이 있으면 왜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 진짜 뉴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룸버그의 뉴스에 퀀텀이라고 검색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2월 13일이 최근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최근에 또 한번 다뤄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퀀텀 인사이더를 간다 하더라도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1억 달러 규모의 국가 양자 및 나노기술 연구 인프라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싱가포르 뭐 투자한다. 이건 역시도 제가 최근에 다뤄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이터에서 검색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2월 15일 이거는 뭐 들어가 보면은 이 퀀텀 점프라 해가지고 이 스포츠죠. 완전히 퀀텀과 연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양자 기술에 대한 부분이 한 2월 10일 정도쯤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CNBC, 그러니까 CNBC 같은 것도 퀀텀을 검색하면은 오히려 2월 9일,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퀀텀을 검색했을 때 2월 13일, 이것도 그냥 IBM은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있을까? 그냥 양자 뭐 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1월 26일이 거의 마지막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양자가 왜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양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뉴스들이 점차 제한적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양자가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이제 사이클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정상적이다. 우리가 보통 폭풍 전야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인 지금 양자 컴퓨터들의 테마들,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들, 이 당시 여기까지 이제 25년 중반까지 이제 양자 컴퓨터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리고 뉴스가 많았던 이유가 뭐였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기술 발전 자체가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큐비트 수가 증가했다, 큐비트 수가 증가했다, 아니면 뭐 에러율이 감소했다, 뭐 어디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발휘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하나하나가 뉴스다 보니까 당시에는 세계 최초 기록 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자극적인 멘트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까? 실사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던 게 25년까지였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히려 뭐가 돼요? 실사용, 상용화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 기술이라는 기대. 우리가 과거에 완전 전형적인 테마주, 초전도체가 이거 언제부터 쓸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기대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컴퓨터 섹터도 전형적인 큐비트 수가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큐비트 수가 뭐 2배 증가했다라 그러면 주가 뭐 레벨업해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나와주던 흐름이었다는 거 전형적인.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왜 그럼 지금은 뉴스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왜 지금은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좀 덜 불안하실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팩트가 뭐였냐고 하면 아까 기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엄청나게 만빵이 있는 테마 준 거죠. 언젠간 가능하다. 언젠간 들어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거다. 근데 이제 지금 뭐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한적인 게 점차 얘네들도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얘네는 이제 상용화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 정부 어떤 투자를 받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기술 기대감만 있으면 됐던 거고, 지금은 아까 뉴스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그 연구 시설에서 돈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은 상용화 기대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용화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현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매출로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양자 컴퓨터 상용에 대한 기대감 매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상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그래서 매출이 나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매출이 없을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지금 뭐냐고 하면은 과거 AI도 그랬고 전형적인 산업 사이클이 겪는 순환매 시장입니다. 그 지금의 조정은 너무 정상적인 게,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전에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부분 핵심 인프라로 점차 하반기부터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아주라를 통한 데이터 센터 통합 확대한다.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를 AI 컴퓨터 노드로 전환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수 가능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업의 고객의 실사용 단계 진입했고, 아이온큐도 이제 구축 계약을 통한 매출 연결, 미국 에너지부도 연구지에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점차 인프라 확산이 되게 인프라 투자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뉴스들 제가 최근에 다뤄드린 것들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큐비트 확장됐다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정부가 투자했다, 어디 계약 체결했다, 어디 인프라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AI 산업도 그랬어요. AI 산업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0 거의 한 18년도가 거의 피크였습니다. AI라는 게 2016년쯤부터 이제 슬슬 시장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한 2017년, 18년 로봇과 AI 테마주의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 구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의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 구간이겠죠.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면서 진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2017년도, 2018년도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2019년도 넘어서면서 인프라 구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챗 GPT라는 게 등장하면서 갑자기 AI 관련 섹터들이 말도 안 되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 상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18년도에 이미 테슬라와 함께 AI 관련된 딥러닝 모멘텀을 가지고서 뭐 10배 성능 향상, 아까 양자 컴퓨터 동일한 기술 성능 향상, 뭐 향상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라클과 함께 차세대 뭐 머신러닝 AI 분야에 있어서 최초 아까 얘기했죠. 기술 이런 부분에서 맨날 나오는 게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 이런 거였다고. 그런 거 나오면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뭐 엄청나게를 거의 4배 정도, 3배에서 4배.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인프라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는 오히려 반토막 났다. 지금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컴퓨터가 이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뭐 하게 돼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금 양자는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과거 AI가 겪었던 인프라 구축 시장에서의 전형적인 뭐다?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조정이다. 그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실화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온큐도 2년 내에 뭐 상용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IBM 같은 경우도 지금 로드맵 발표를 이미 29년까지 세기를 박아버렸고,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방송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고, 실스크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고, 정말 상용화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화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다?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뭐다? 매출을 보여줘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사실 뉴스가 없다. 이게 당장 기술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뭐 발표할 게 없는 거지.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방송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오히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요. 과거보다. 근데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상용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로 증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공포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지금 조정을 주는데 중요한 게 제가 이 조정도 뭐라 했습니까? 개인들이 못 버텨서 파는 조정이 아니에요. 이 그냥 공포를 그게 다르게 만드는 조정이란 거죠. 왜? 이 하락을 만드는 게 공매도였다. 공매도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찍어 누르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양자 컴퓨터는 말도 안 되게 무너지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해요?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포모 현상이 어디까지 넘어옵니까? 서학개미들. 그냥 국장 할 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공매도로 그냥 해외 증시 양자 컴퓨터 찍어 누르고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국장 상승하는 거 보면서 도망가야지 탈출 러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공매도 플러스 서학개미들의 탈출 러시가 만들고 있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하락. 그래서 이 서학개미도 다 털리고 공매도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 판단되면 뭐 하겠습니까? 쇼커버링, 쇼키즈가 들어온다 했죠. 그러면 다시 주가에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조정을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이 길을 걸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엔비디아. 우리 오징어 게임의 명언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른 하면서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미 해본 게임이고, 엔비디아가 이미 지나간 길이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지나가서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 길을 양자 컴퓨터는 똑같이 밟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밟고 있는 거고, 지금의 조정은 건전하고 아름다운 조정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새해 복 다시 한번 다들 좀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